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신박사의 장마가 먹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기분이 좋은 날이죠. 셀트리온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해외 수출 계약이 이제 본격 시작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국격을 높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그리고 일부 선진국이 치료제와 백신을 독점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온 다른 어떤 제3세대 세계, 이제 뭐 약간 좀 빈국,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수출 계약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컸던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셀트론 관련된 얘기,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의미고 어떤 발자취가 될 것이며 향후 어떤 가치 상승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결국 이제 이런 명성은 더 높은 가치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런 어떤 판매로 인한 어떤 이익을 내는 게 결국은 핵심은 아니죠.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기업의 브랜드, 셀트리온이라는 브랜드 이름에 대한 어떤 명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게 장기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주가 역시 그 가치에 부합되게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얘기 드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뭐 저번에도 이제 돌파하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뚜렷한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확실한 어떤 강세장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 근방까지 992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코스닥 바이오 섹터, 셀트론이 만들어준 바이오 섹터의 어떤 강한 어떤 흐름과 코스피 쪽에서는 사실 뭐 경기 민감주도 좋았고 성장주들도 좋았어요. 근데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좋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수를 밀어올리는 흐름은 뭐 뚜렷한 강세장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셀트론 얘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얘기들 이제 또 중요 종목들 체크해드리면서 오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잠시만요, 해외 시장이네요. 코스피는 1.6% 상승 3249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차트로 보시면 뚜렷하게 완전히 그냥 사상 최고치 종가 기준 만들어낸 흐름이고요. 이 앞에서도 이제 종가 기준은 최고치였지만 그걸 완전히 벗겨내는 사상 최고치 종가 기준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뚜렷한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1000포인트 다시 또 다가가고 있습니다. 1.4% 상승해서 992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고, 코스피 시장도 한 3배 이상 많았죠. 그래서 압도적인 강세장. 그러니까 성장주, 민감주 할 것 없이 그냥 전체 장세 자체에 의해서 종목들 밀어 올리는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 외국인도 2,300억, 기관도 9,600억.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으로 사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를 좀 유인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수급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 이런 흐름, 그리고 코스닥은 보시면 여기 이제 저점 다지고 올라서는 그런 흐름으로 1000포인트를 향해 지금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재차 이제 상승세를 또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었고, 그 바이오를 이끌어줬던 거는 셀트론 그룹주였다는 거. 셀트론 그룹주가 뭐 근데 다른 어떤 이슈도 아니고 가장 핵심 이슈죠.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 해외 수출 계약 소식으로 올라줬다는 게 결국 진성 상승인 거죠. 그래서 추세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전환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셀트론의 추세는 완벽하게 전환이 됐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전환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셀트론이 제일 강한 어떤 전환점을 좀 돌았다. 수급적으로 보시면 뭐 기관들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도 그렇고 제약은 뭐 그렇게 매수하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바이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수급을 보면
화학, 의약품, 전기전자 약간 성장 섹터에서 바이오가 아니 그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했고 기관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다 끌어당긴 것 같고요. 외국인은 뭐 운수장비, 유통, 전기, 가스업 조금 민감한 업종 위주로 좀 순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약간 팔았는데 수급 적으로는 크게 변동상이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조금 반전되는 흐름이 뭐 뚜렷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다. 이 정도를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오늘 보면요. 삼성전자가 뭐 압도적입니다. 2,800억.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 2,000억 정도. 그래서 삼성전자는 다시 갈 거예요. 예. 그리고 대한항공도 6% 상승하면서 경기 민감 또 이제 코로나 회복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부는 종목 대표주죠. 그리고 기아도 900억 정도 순매수, 현대차그룹도 이제 뭐 추세가 전환됐다 보면 되겠죠. 현대차도 오늘 2% 이상 상승하면서 수급도 쌍거리도 좋았고 포스코는 멈추질 않네요. 근데 부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한지주 3% 상승하면서 최근에 금리 인상 발언 뒤로 급등하는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카카오가 1.3% 상승, 증권주도 조금씩 이렇게 좀 올라오는 흐름이 되고 있어요. 금리에 아마 연동되는 흐름일 거예요. 채권들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들 수급 좋고요. 고려아연도 최근에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 올라갈 때 크게 오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 좀 올라가는 것 같고 한국조선해양 최근에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롯데지주 오늘 9%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SK텔레콤 오늘 2% 상승하면서 상승 기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바이오 종목 꽤나 있어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 거의 8% 가까이 상승했고요. 150억 정도 순매수. 파라다이스가 이제 뭐 중국인들의 이따가 이제 통계 수치 좀 보여드리겠지만 중국인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카지노죠. 유바이로직스가 백신 모멘텀 받으면서 88억 순매수 21%나 상승했어요. 휴원스 글로벌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인데 17% 상승. LNF, 2차전지 소재, 이제 바이오 좀 많죠. HLB도 이렇게 순매수 상위에 있고 원익 IPS, ST팜이 오늘 14% 대장주는 대장주예요. 근데 올라올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린 거죠. 그렇게 보시고 모처럼 메지온이 7% 상승했어요. 이게 IND 신청해가지고 신약 승인을 받을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는 25일 신약 허가 신청서 접수 예정이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이건 5월 3일이네. 하여튼 뭐 바이오 움직이니까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메디톡스 4% 상승. 뭐 휴젤도 이제 수급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았던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골고루 상승했어요. 뭐 유통 백화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것도 6% 상승하고 롯데 하이매트 4% 상승하고 롯데 쇼핑 2%대, 백화점도 3%대, 아모레퍼시픽이 3.2%, 아모레지도 2% 상승, 신세계 1% 상승, 호텔 신라도 상승세 계속 이어가네요. 1% 상승으로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계속 순매수하는 기조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포스코 ICT가 4% 상승으로 모처럼 좀 올라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만도도 한 3% 상승 이런 흐름. 전체적으로 좀 오늘 그냥 색깔보다는 장세에 맞춰서 대체적인 어떤 상승을 좀 보여준 것 같고 모비스도 2% 상승하고 MC넥스가 오늘 3.5% 상승. 그 민동욱 대표이사가 1만주 매수했다고 합니다. 좀 싸죠. 뭐 종목 분석 해드렸지만 좀 많이 싸요. 그리고 이제 동아기업이 2.5% 상승. 뭐 사실 ST팜과 동아기업이 이제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좀 했지 않습니까? 쉽게 죽진 않은 것 같아요. 한솔케미칼 2% 상승으로 수급도 좋고 상승 기조 좀 이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보합 정도
강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LG화학은 약간 약세. 오늘은 뭐 SK이노베이션이 조금 주인공이었을 것 같은데 삼성 SDI가 1.5% 상승. 근데 이제 음봉이죠. 그래서 기관이 좀 샀네요. 일진머티리얼즈 1.7% 상승. NC가 오늘 좀 급반등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87,000주. 이따가 이제 관련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불확실성이 이제 소멸된 부분이 긍정적일 것 같아요. LG전자 보합 정도, 이 정도 흐름이고, 네오 이문텍도 2.8% 상승했고, SK바이오팜 1% 상승하면서 바이오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유틸렉스도 오랜만에 6.9% 상승, 파맵신이 4%, 큐리언트 2.6%. 그래서 뭐 바이오 종목들도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4% 상승, 기관이 계속 사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기관 외국인들 쌍거를 사면서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고요. 녹십자도 2.9% 상승으로 CM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들 쌍거리로 5.7% 상승, 차바이오텍 1% 상승,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3%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흐름, 그리고 펄어비스 6% 상승으로 최근에 낙폭을 조금 많이 만회하는 그런 흐름이 조금 나와줬습니다. 제넥신이 1.9% 상승을 해주는 흐름인 것 같고요. 휴젤도 4% 상승, KMW 2.3%로 이 정도면 저점 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 흐름이고, 하여튼 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 다 좋았고요. 뭐 특별히 뭐가 막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지수 영향상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호적인 흐름이었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시장에서 주인공은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면서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이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제가 이제 볼 때는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대로 약간 좀 붕괴 같은 어떤 흐름이 전개된다면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연준이 경고한 것도 뭐 이런 어떤 주식 비롯한 이런 자산시장, 가상화폐 이런 시장의 어떤 과열 그리고 이제 과도한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요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한 거래 대금 자체가 주식시장보다 현재 더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이제 뭐 국내 투자들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굉장히 밀리거나 이러게 되면 뭐 갖고 있던 뭐 주식을 뭐 팔아가지고 뭐 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가상화폐 시장을 저는 조금 최근에 주의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여기서 보시면 각도가 좀 조금 둔각인데요. 좀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저항을 받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 도치코인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고점 찍고 여기 이제 2차 고점 찍고 이제 밀리는 흐름이잖아요. 기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이 투자들의 어떤 심리가 투영된 거기 때문에, 대중 심리가 투영된 게 지금 차트기 때문에 그런 형태. 이더리움은 조금 다른 계적이에요. 뭐 이거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리플도 보시면 높은 각도로 이제 올려치고 빠졌다가 여기서 더 빠르게 2차 상승을 이뤄낸다든지 정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결국은 여기 이제 판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판다는 거고, 이 저항을 받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염이 되고 어떤 트리거가 발생되면 밑으로 내리꽂는 형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다분한 차트의 패턴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뭐 A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퀀텀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다 이제 고점을 찍는 그런 형태, 이오스 뭐 듣도 못한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이제 업비트라든지 뭐 빗썸이라든지 뭐 코인원 같은 3대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지금 알트코인, 비트코인 아닌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수가 다른 나라의 어떤 거래소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사 하나 좀 볼게요. 잡코인, 코인런, 오나, 은행, 암호화폐 수 많은 거래소에 분리해서 해외보다 지금 알트코인, 비트코인이 아닌 이제 다른 코인들 말하는 겁니다. 알트코인이라는 게 해외보다 알트코인 개수가 많다. 자금 세탁,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95%.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에 막 뭐 수십조 거래 대금이 발생했다 하면 그 중에 이제 95%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알트코인 뭐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그래서 상당히 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꽤나 많이 섞여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혹여라도 이제 뭐 상폐된다든지 뭐 어떻게 되면 뭐 거기에 넣은 자금 전부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한데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정부 측에서도 이제 지금 거래소 규제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은행과 제휴를 해야지 9월 이후에도 이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런 것 뭐 없어지는 거래소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그런 어떤 거래소들은 조금 불리한 입지를 가지게 될 거고, 이른바 잡코인을 대규모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알트코인 거래액 비중이 90% 이상이라 잡코인 가격 급락에 따른 코인 투매 현상인 코인런 등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거래소들이 얼마나 이제 알트코인이 많냐면, 업비트는 지금 취급하는 암호화폐 수가 178개, 빗썸은 177개, 코인원은 168개,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이제 거래소죠. 코인베이스는 63개입니다. 미국의 비트플레이어라는 거래소는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월등히 많죠. 특히 국내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비트코인 외의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이 많아서 상장 폐지가 잇따를 경우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 실제 업비트에서 9일 오후 2시 현재 과거 24시간 동안 거래된 암호화폐를 보면 비트코인의 비중은 4.3%인 반면 알트코인은 이거 뭐 압도적이네요. 95.7%에 달한다. 그래서 이제 9월달 이후 상당히 많은 어떤 이제 알트코인이 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거래소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제 이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마니 업비트의 24시간 알트코인 거래 비중을 보면 도치코인이 28.5%, 이더리움 클래식 15%, 이더리움 9%, 퀀텀 7%, 리플 3%.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치코인은 해외에서도 이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없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의가 필요하고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 코로나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셀트론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죠. 레키로나주에 이제 해외 판매가 공식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끊었는데, 그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셀트론에 대한 어떤 공매도 공격이 최근에 뭐 가파르게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어떤 이제 레키로나주 수출이 이제 본격화되기 전에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청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은 오랜만에 제가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만든 요 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감소하다가 인도 비롯해서 이제 신흥국들에 다시 또 확산이 되면서 하루에 이제 1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고, 전체 이제 확진자 수는 이제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3,200만 명, 인도가 이제 뭐 2,200만 명. 최근에 뭐 사실 집계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하루에 뭐 40만 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지만
집계가 안 된 사람은 그 수보다 몇 배 더 많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정말 뭐 무서울 정도의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신규 확진자 추이는 이렇고, 또 이제 사망자 수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지금 전 세계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누적 케이스, 누적 이제 사망자 수, 로그,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파키스탄으로 수출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도 이제 인도 옆에 있는 국가로서 굉장히 지금 코로나로 위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큰 어떤 우려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스타트 지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어떤 판매를 하게 될 텐데요. 뭐 이 기사를 좀 읽으면서 제가 뭐 장중에도 코멘트 하긴 했지만, 뭐랄까요. 참, 셀트리온의 이런 인류애적인 그런 방향이, 정말, 이거는 기업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행보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인도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사람이 죽는 걸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다른 나라라서 조금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이게 같은 사람이잖아요, 진짜.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최근에 영국이든 이제 미국이든 일부 선진국이 하는 그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매점 매석, 그리고 수출 금지 같은 그런 행위들을 보면, 과연 저런 국가들이 선진국인가 하는 상당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죠. 저게 강대국인가? 저게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인 건가? 인도나 이런 파키스탄이나 이런 어떤 지금 약간 좀,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후진국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아니면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예 받아볼 수도 없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셀트리온이 이제 레키로나를 파키스탄에 이제 이렇게 좀 공급한다,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게 무슨 시장 규모가 큰 데도 아니고 파키스탄이야, 이런 어떤 반응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공급하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얼마나 의료 인력도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키로나 투약을 담당할 현지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서 파키스탄 현지로 의료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이 셀트리온은 파키스탄에 약을 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약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쵸?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셀트리온을 바라볼 때, 이게 이제, 이게 주식의 관점으로만 바라봐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거는 좀 읽으면서 눈시울이 좀 붉어지는 그런 느낌이 확 돌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코멘트를 이제 장중에 하게 됐었던 거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인류애를 신철하고, 기업은 이래야 되지. 원래라면 기업은 이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왜 이런 연구 개발을 하고, 약을 만들고, 사람을 고용해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리고 각 국의 허가 기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신청하고, 그걸 다 왜 그러는 걸까? 왜 작년에 셀트리온이 온 직원이 출동해가지고 3교대로 잠도 안 자고 이거에 매진했을까? 이거 팔아서 얼마 남기려고 했을까? 그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를 해야 되는 걸까?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 좀 반성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회사에 대한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압니다. 주가가 이제 미진하고 공매도 이제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근데 셀트리온은 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셀트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이 셀트론이라는 기업이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 받고 있는 그런 대우라든지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기업을 누가 응원해줘야 될 것이며, 누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며, 누가 믿어줘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분명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약의 효능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막 갑론을박하고 한 그 순간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1분 1초마다 수십,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 그래서 셀트론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런 기업은 명성을 얻습니다. 이런 기업은 명성을 얻고, 사람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명성을 얻게 되면 나중에 분명 이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레키로나를 통한 이익이 아니라 셀트론이 앞으로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어떤 비즈니스나 다른 약을 통해서 이 명성은 분명 보답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던 거고, 우리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셀트론을 믿어야 된다. 믿고 있지만, 그리고 이런 기업은 대한민국의 상징과 같은 기업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말 그대로 이제 한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그런 기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CMO하고 위탁 생산해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국격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셀트론 같은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 자기의 어떤 안위와 권력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셀트론을 가지고서는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탄압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어떤 방향의 제스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키스탄은요, 인구수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2억 명이 넘는 국가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지금 일평균 한 4,000명 정도 되고요. 누적 확진자 수도 85만 명 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옆에 나라 인도가 이제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경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파키스탄도 상당히 좀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셀트론의 레키로나가 다른 어떤 이런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약간 어떤 후진국에라도 판매가 돼가지고, 이게 어떤 나라의 어떤 국민이든 모두 똑같은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최근에 한 그런 매점 매석의 행위는 정말 지탄받아야 되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이제 파키스탄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제3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대중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폐쇄 조치를 발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이번에 판매될 레키로나가 파키스탄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현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 지금 셀트론은 그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1,300명 환자 모집 및 투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 중이기 때문에 3상 결과에서 레키로나의 안정성과 효능이 최종적으로 입증될 경우 글로벌 수출 확대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셀트론 그룹 관계자는 현재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들과 레키로나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통해 중증 사망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갖춘 국가 및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이 절실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레키로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들처럼 뭐 몇 조 돈을 미리 성계약 맺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이 절실한 국가들을 중심으로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이 절실한 국가들 중심으로 레키로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인류애를 구현하는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백신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면제해서 다양한 국가, 다양한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미국 수출부터 풀어라. 미국은 수출하지 않고 수출 금지를 하고 있는 치료제 백신에 대해서 그것부터 풀어라. 이 뭐 특허권을 이제 푸는 이게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특효약은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지재권, 지적재산권 보호 면제를 지지하고 나섰으나 유럽 국가들은 백신 공급에 효과가 별로 없는 방안이라며 미국이 백신 수출 규제를 푸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 해가지고 이제 EU 연합이 아니죠? 영국, 이 두 개 국가가 지금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백신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독일 총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특허 보호 면제 반대한다. 어차피 그거 이제 풀어봤자 만약 특허권을 그냥 제공하고 품질이 더 통제되지 않는다면 기회보다는 위험성이 더 클 것이다.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가, 왜냐면 이제 이 RNA 관련된 이게 백신이기 때문에 원료 자체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를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그냥 비난을, 야 영국과 미국만 너희들만 갖고 있냐 백신을? 그래서 그 비난만 좀 피하려고 뭐 특허보를 이제 특허 이제 없이 할 테니까 알아서 이제 다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근데 이제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국, 영국 너희들이 갖고 있는 백신, 치료제 그거를 수출해줘라,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일부 참 선진국들 보면 선진국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더 많은 미국 인구가 백신 접종을 했다면서 많은 인구가 이제 백신 접종했죠. 백신 시장 개방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제 마크롱 대통령 특허를 푸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특허 푼다고 만들 수 있는 데도 별로 없다. 미국의 제안에 이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백신뿐 아니라 백신 원료 수출 금지도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아니 백신 만들 수 있는 원료 수출도 금지시켰는데 그걸 뭐 특허 풀어봤자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생산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빈국과 개도국을 위해 백신을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한 핵심은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이 수출 규제를 제거하는 등의 더 단순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특허를 푸는 것은 백신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지금 EU가 비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뉴스만 보면 정말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야, 저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지금 화장터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산소통이 지금 부족하고, 산소통을 찾아서 백방으로 뛴 인도 형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숨겼다, 이런 비극적인 어떤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병원을 못 가고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사망하는 이제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정진 회장님이 더욱 그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치료제 원가에 공급할 것이다. 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자국 기업은 공공재 역할을 해야 된다. 코로나 치료제 무제한 원가 공급을 한다. 그리고 백신까지 개발을 한다.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기업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문득 서정진 회장님이 당당하게 이런 어떤 연설을 하시면서 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셀트론이 하고 있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트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또 이제 셀트론은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이 기업의 가치에 엄청난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 증명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회사 욕, 그리고 서정진 회장님에 대한 어떤 상당히 안 좋은 이런 댓글들이 최근에 많이 보였고, 그런 것들은 삼가 주시며 이런 기업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한번 체크해보죠. NC소프트가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약간 뭐 어닝 쇼크 성격으로 나왔는데요. 실적 나온 거 보고서 이거였구나. 기관이 주구장창 판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오늘도 이제 굉장히 많이 샀는데요. 결국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뭐 비용단의 어떤 좀 안 좋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어닝 쇼크적인 부분이 나왔고,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어떤 일정을 확실하게 이제 딱 말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차원의 주가 반등이 거세게 좀 나왔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체크를 해보죠. 시장이 원했던 불확실성의 해소다 해서 중요한 건 뭐 실적 일정, 그리고 3분기부터 본격적인 반등, 그리고 지금 리니지 2M 이제 그 해외 출시되는 부분들, 그 실적적인 부분들은 이제 2분기부터 좀 반영된다는 부분들을 여기 2분기부터 해외 매출이 반영되면서 실적적인 부분도 반등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뭐 실적 쇼크, 비용 증가로 인한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가는 이슈가 됐고,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버렸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신작 출시 일정, 이런 것들이 또 불확실성 해소된 부분들이 더 이제 중요한 주가 반등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중으로 리니2M은 이제 북미, 유럽 등 타 해외 지역으로 출시될 예정.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TL 및 타 콘솔 게임 또한 순조롭게 개발 중이다. 그래서 글로벌 게임사 평균 퍼 24배 정도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는 110만 원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이번 부분들이 결국 이제 기관들이 매도한 이유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게 이제 뭐 일단락 됐기 때문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 부분이 주가를 누르는 요소가 되긴 힘들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정말 뭐 기대감만이 남은 그런 일정이 되기 때문에 주가도 턴을 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제 NC소프트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 관련주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은데요. 보니까 이제 그 중국인 입국자 수가 그래도 이제 상당히 좀 좋아지는, 성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어요. 뭐 사실 뭐 입국자 18,900명, 뭐 이건 뭐 엄청 뭐 당연히 적은 거죠. 근데 이제 2019년도 50만 명씩 막 입국하던 그런 때에 비해서는 미미하긴 하지만, 이게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적자 냈다가 이제 턴을 하는 그런 흐름이 중요한 거고, 주가는 미리 반영해 가지고
막 턴을 하면 막 미리 이제 막 각도 세우면서 상승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턴을 하는 흐름,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이제 막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게 확연하게 이렇게 입국자 수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한금투에서 추정하기로 중국인 입국자 올해 한 27만 명, 그리고 내년도에는 176만 명 정도로 이제 추정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렇게 뭐 입국할 거에 대한 추정을 미리 반영해서 올해 주가는 아마 미리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요.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 업체가 뭐 탑픽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입국하는 중국인 및 당분간 증가하는 중국인은 대부분 보따리상으로 추정된다. 저기 이제 잠실 쪽 지하철 타면 요즘 이제 보따리상이 좀 보여요. 네, 확실히. 여전히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는 미미하다. 보따리상이 증가하면 시내 면세점 매출 성장에는 긍정적이다. 보따리상이 많이 구매하는 화장품도 좋게 볼 수가 있다. 5월부터 출국자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여행주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식으로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영세한 여행 업체들은 싹 다 망했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일부 남아있는 상장돼 있는 여행사들은 그래도 상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회복되면 이 여행 수요를 상당히 독점적으로 가져갈 거다. 과거의 그런 부분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아마 여행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결국 승자 독식 게임의 승자다는 관점의 어떤 상승이 좀 부과된 게 아닌가? 주가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투자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이라는 거,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이제 상승한 흐름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메가톤급 호재가 나왔죠, 사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버드하고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상승하다가 조금 발락하긴 했지만, 뭐 이거는 방향성 자체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결국은 SK이노베이션의 입지, 가장 빠르게 지금 크게 성장할 이제 지역이 결국은 미국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미국 포드하고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죠. 그래서 오늘 주가 반응은 크진 않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전혀 바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포드와 이달 조인트 벤처 설립 추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GM, 얼티엄 셀즈에 대한 대항마다 서로 이제 합종 연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년 배터리 생산 능력 100기가와트, 조 바이든 체제, 바이 아메리칸 핵심 업체 자리매김할 걸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이제 공장 만들어 달라는 그런 기조에 SK이노베이션은 정말 온 모든 걸 쏟고 있다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포드 협력설은 1, 2주 전부터 소문이 좀 돌았다 해가지고 최근에 수급이 좀 좋았던 그런 한 원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수급이 오늘은 좀 차익 실현하면서 오후에 좀 반락한 게 아니었을까? 이 정도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단기 수급은 아마 일부 빠져나갔을 거고, 중장기적 수급은 또 일부 들어왔을 거고, 이런 어떤 흐름이었겠죠.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와 협력하기로 했다. 조인트 벤처를 이제 설립을 추진하는 거고요. 각각 이제 한 뭐 절반씩 지분하겠죠. SK이노베이션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포드는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드가 자기들이 배터리 공장 만들어가지고 내재화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고, 결국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윈윈하는 거다, 결국은. 원활하게 포드는 내재화 내지는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SK이노베이션도 공급망에 대해서 확실한 공급망을 꾸준하게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거, 서로 윈윈이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 수 있다.
조인트 벤처가 설립될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 GM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 셀즈의 대항마로 거듭날 전망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LG하고 SK가 배터리 시장을 놓고 다투는 양강 구도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은 합작사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 배터리 생산 능력을 100기가와트를 확보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건설 중인 1, 2 공장 그리고 추진 예정인 3, 4 공장을 통해서 26년 미국에서만 100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1, 2 공장 규모를 감안하면 신규 공장 설비 3, 4 공장 배터리 생산 능력은 약 80기가와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80기가와트 규모 배터리는 전기차 약 320만 대에 탑재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규모를 보면 80기가와트가 모두 포드만을 위한 배터리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다. 포드 외에 다른 브랜드가 조인트 벤처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합작사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자동차 메이커하고 아마 조인트 벤처를 아마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인데요. 지금 뭐 포드뿐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원하는 완성차 업체 지금 수요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SK이노베이션 배터리는 화재 등 이제 결함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서 품질 측면에서의 신뢰도가 높다는 게 평가다. 그래서 이 분리막 기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결함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화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주 요인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배터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 기아 미국 공장이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한국 3사 배터리 셀 업체 모두 저는 아주 우호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장에 대해서 마감을 좀 해보고요. 오늘은 참 의미 깊었던 그런 장세였기도 하고 또 셀트론에 대한 의미 깊은 그런 날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람도 그렇고요. 어떤 뭐 전 세계 상황이라든지 뭐 기업 환경도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진짜가 나타나고 사람도 진심을 알게 되고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셀트론의 인류애 그리고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이런 행보 결국 높은 명성을 통해서 높은 가치 향후에 높은 주가로서 아마 답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은 날이었는데 다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 박사는 또 꿈의 주식 동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학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